SSL 트래픽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가 그 NSS 랩에서 2016년도 10월에 발표한 통계 자료인데요. 현재 글로벌하게 엔터프라이즈의 약 한 50%가 SSL 트래픽으로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2019년도에는 이 SSL 트래픽이 75%까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SSL은 또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SSL도 그때그때에 대한 취약점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SSL 버전 3 같은 경우는 푸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핫블리드, 뭐 비스트, 뭐 이런 다양한 이런 취약점이 있어서 이런 취약점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꾸준히 보호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스피드나 HTTP 2.0 같은 경우는 다 TLS 기반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뭐 SSL 관련된 이런 큰 사건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2014년도에 있었던 스노든 사태죠. 뭐 요즘 뭐 스노든 영화도 개봉했던데요. 근데 스노든 사태라는 게 실제 모든 미 국방성에서 이런 중요한 SSL 트래픽을 저장을 했잖아요. 근데 저장을 했는데 그때도 SSL 트래픽은 암호화가 돼 있어서 복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스노든 사태에서 얘가 SSL 트래픽에 대해서 RSA라는 키 교환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키 노출에 의해서 모든 트래픽들이 다 복구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스노든 사태 이후로 미국은 키 교환 방식을 RSA에서 더 이상 RSA를 쓰지 않고 표준인 ECC 방식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계신 SSL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 SSL 랩스라는 거에 들어가서 이 A+라는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계속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A+라는 게 뭐 하나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이런 취약점도 다 빼주셔야 되고요. 뭐 HTTPS라는 기능도 넣어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에 대한 모든 옵션을 다 적용해 주셔야지만이 A+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A+ 받는 업체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대한항공에서는 A+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런 SSL 트래픽도 증가되는 반면에 이 SSL을 이용한 이런 크래커나 해커들이 악의적인 공격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올해 말이죠. 올해 말에는 이런 매레어의 공격 유형이 약간 매레어 중에서 약간 50%가 SSL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매레어가 악성 코드나 본넷 통신들이나 아니면 데이터 유출 용도로 저희가 SSL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SSL 트래픽의 증가에 따라서 고객에 대한 고민도 증가가 되고 있어요. 여기 나온 이 70%라는 게 여러 보안 장비들 운영하고 계시는 이런 보안 장비들에서 실제 무용지물하게 약 한 70% 정도는 SSL에 관련돼서 어떠한 액션을 할 수 없다라는 통계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버 공격은 더 SSL을 사용하고 있고 SSL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안 장비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볼까요? 작년에 그 되게 이슈가 되었던 매레어인데요. 우페트라라는 매레어인데 이 매레어가 하는 역할이 실제 이런 스피어 피싱을 이용을 해서 공격을 해요. 이런 뭐 첨부 파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용자한테 보내고 사용자는 이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특징이 zip이나 아니면 PDF 포맷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일을 받고 이런 파일을 받아서 사용자를 감염을 시킵니다. 근데 이 악성 코드가 보시는 것처럼 SSL 트래픽을 이용을 해서 CNC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부에 누군가가 감염이 되었고 이 감염된 이 사용자가 SSL 통신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보안 장비들은 거기에 대해서 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추가적인 명령도 전달하고 추가 악성 코드도 전달하는 이런 SSL 트래픽을 이용한 악성 공격들, 그다음에 CNC 통신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 이번 주 월요일 날 나온 사이트인데요. 저희 그 유해 차단 사이트가 있어요. 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해 차단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가 HTTP는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경고창이 잘 떠요. 경고창이 잘 뜹니다. 근데 HTTPS만 딱 누르면 뚫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뚫릴까 해서 제가 직접 한번 해봤어요. 이 사이트거든요. 이 토론토라는 이 사이트인데 진짜 HTTP는 이렇게 사이트가 뜨는데 HTTPS라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뚫리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인증서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다 공인 인증서까지 들어가 있는 서비스인데 얘가 뚫려요. 그래서 이거 참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해야 되나 해서 제가 패킷을 떠봤습니다. 떠봤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는 SSL 통신도 아니에요. SSL 핸드쉐이크에 있는 클라이언트 헬로의 이런 서버 네임이라는 SNI 값에 토론토 킴 10.net이라는 게 박혀 있어요. 그럼 이 값을 가지고도 유해 차단 서비스나 그러한 사용자들, 그러한 솔루션들이 충분히 탐지를 할 수가 있어요. 탐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 SSL 가시성이라는 게 지금 여기 계시는 이제 엔터프라이즈나 어느 특정한 기업 대상에 대한 SSL 가시성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는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이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SNI 값에 의해서 얘가 탐지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페이지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여주려면 리다이렉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SSL에 가는 핸드쉐이크가 다 과정이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얘가 리다이렉션을 해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SSL에 대한 암호화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뭐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SSL 가시성을 하려면 이런 장비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SSL 가시성 장비들이 발급자가 됩니다. 인증서에 대한 발급자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사용자한테 브라우저에 CA라는 인증서 배포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대국민 서비스다 보니까 그런 배포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발포하는 그 인증서를 공인 인증서나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올리면 되잖아요. 그걸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인증기관에 인증서를 올리는 것은 뭐 특정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 기업이나 아니면 나라에서 할 수가 있어요. 나라에서 만약에 승인을 해서 그 CA 인증서를 만약에 올렸습니다. 올려서 이 사용자들의 경고창 없이 만약에 이러한 페이지가 뜨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때 뭐가 걸리냐면 이제는 레귤레이션이 걸리는 겁니다. 브라우저가 크롬이나 익스플로러나 그런 사용자들이 중간에 인증서를 바꾸는 거잖아요. 즉 맨인 더 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인증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지 이런 고민이 있는 부분이 SSL의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SL에 대해서는 보안 장비들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합니다. 뭐 악성 코드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뭐 차세대 방화벽이라든지 APT나 이런 IPS 장비들도 SSL 지원을 해요. 지원을 하지만 문제는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성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실제 서비스에 대한 가용성 부분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세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5가지 고려사항이 이 슬라이드에 있는데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발표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성능이에요. 성능도 RS의 성능이 아니라 ECC 성능. 그리고 이 가시성 장비에 대한 유연한 구성. 그리고 모든 트래픽들을 다 복호하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아니면 특정한 사이트나 아니면 특정한 사용자나 아니면 특정한 URL이나 이러한 선별적으로 보안 장비를 태우는 유연한 트래픽 분류 기술들, 그리고 모니터링, 그리고 차단 페이지를 저희가 SSL 기반으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 5가지에 대한 고려사항을 반드시 고민하셔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